자, 그러면 이제 다시 ES로 돌아와서 이번 신형 ES300H는 어떤 부분이 바뀌었느냐. 우선 디자인적으로 보면 스핀들 그릴이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 테두리가 훨씬 더 두껍고 좀 더 고급스럽게 변했고요. 예전에 번호판 부분에 이렇게 가로로 있던 바도 없어지면서 훨씬 더 시원한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헤드램프에도 곡선이 들어가면서 좀 더 엣지가 강조가 됐고요. 그리고 헤드램프와 안개등에는 LED가 적용이 됐습니다. 가격이 제일 비싼 이그제큐티브 트림에는 풀 LED, 상향등과 하향등이 모두 LED가 적용이 된 반면에 오늘 시승하고 있는 차에는 하향등만 LED가 적용된 모델이고요. 이 차는 헤드램프에도 얼핏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뾰족하게 혹 같은 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기 저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개선할 수 있도록 기존에 있었던 걸 더 뾰족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차이가 나고, 뒷모습에서는 가로로 뻗어 있는 이 바를 좀 더 우아하게 다듬고 이게 리어 램프랑 잘 연결이 되면서 좀 더 차체가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내고, 리어 램프 안에는 LED로 두 줄의 L자를 만들어 넣었습니다. 대표적으로 BMW의 리어 램프가 L자형 리어 램프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렉서스가 L자를 쓰는 게 훨씬 더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죠. 또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17인치 휠만 적용이 되는데 휠의 디자인도 바뀌었습니다. 네, 외관상 크게 많이 바뀐 건 아닌데 구형과 신형을 같이 놓고 보면 신형이 훨씬 더 엣지 있고 더 샤프하고 더 세련됐구나 라는 느낌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인테리어도 사실 크게 많이 바뀐 건 아닙니다. 원래 렉서스의 인테리어가 워낙 고급스러운 느낌이 잘 살아있는 인테리어인데, 이번에는 부분적으로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스티어링 휠이 디자인이 바뀌었는데요. 예전에는 이게 통으로 연결되어 있던 이 알루미늄 느낌의 트림이 지금은 좀 부분적으로 좀 더 분산이 되면서, 그리고 이 손이 닿는 부분이나 가운데 패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근육질 형태로 바뀌면서 약간 스포티한 느낌도 살아있고, 여전히 고급스러운 느낌은 굉장히 좋죠. 그리고 렉서스 인테리어 중에 사실 늘 마음에 드는 부분이 이 알루미늄 느낌이 나는 이 트림인데, 이게 사실 리얼 알루미늄은 아니고 플라스틱인데 근데도 느낌이 굉장히 좋더라. 볼 때마다 굉장히 약간 이렇게 뭐랄까 볼드한 느낌, 이 볼드한 느낌이 살아 있어서 느낌이 굉장히 좋죠. 버튼 질감이나 이런 부분들도 괜찮고, 지금 대시보드에는 물론 이제 인조 가죽이겠지만 가죽을 정말 꼼꼼하게 잘 덮어서, 여기는 이 라인이 굉장히 복잡한데 이런 라인을 가죽을 잘 입히고 스티치까지 넣어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이 우드도 이번에 새로운 공법을 적용해서 뭐라고 그러더라? 시마모쿠? 네. 그런 어떤 새로운 공법으로
나무의 결을 잘 살린 그런 우드가 적용이 돼서 전체적으로 렉서스 ES의 뭐 다른 뭐 GS나 LS는 뭐 덜 나위 없겠지만 당연히 ES도 인테리어는 정말 고급스럽다. 사실 이 정도면 뭐 인테리어 가지고 뭐 어디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고급스럽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변속기 레버가 바뀌었습니다. 네, 기존에는 그 봉이 그대로 노출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가죽을 덮어서 좀 더 글쎄 어떤 게 더 좋은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이 디자인도 나쁘진 않고요. 네, 그리고 이 리모트 터치 인터페이스 이 부분도 디자인이 조금 더 바뀌었고요. 옆에는 엔터 버튼이 추가가 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써보면 위에 있는 이 그 조그 뭐라고 하죠? 이 조그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움직이는 이게 뭐 움직이다가 눌러주면 바로 이제 엔터가 되니까 굳이 버튼이 없어도 이것만으로도 사실 충분하긴 한데 엔터가 하나 더 추가가 됐다네요. 네, 그리고 렉서스가 자랑하는 마크 레빈슨 오디오는 제일 상위 트림인 이그제큐티브 모델에만 적용이 됐고요. 가운데 있는 시계, 이 시계도 뭐 이 정도면 충분히 고급스럽죠. 특이한 건 없지만 심플하고 뭐 렉서스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심플하고 뭐 이 정도면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이다. 시트는 렉서스 치고는 상당히 이게 몸에 잘 맞는 것 같아요. 좀 뭐 여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여유가 있으면서 옆에 볼스터도 사실 충분히 좀 묵묵하게 잘 올라와 있어서 몸을 잘 잡아주고요. 뭐 냉방 기능 잘 돼 있고 뒷좌석 공간도 여유가 있죠. 네, ES는 캠리 아발론과 플랫폼을 공유하지만 휠 베이스는 아발론과 똑같습니다. 국산 그랜저보다는 살짝 휠 베이스가 짧긴 한데 그래도 뭐 준대형 차체의 뒷좌석은 충분히 넓은 공간을 확보했죠. 그리고 뒷좌석에도 여러 가지 에어컨이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조절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주행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ES는 구조용 접착제의 적용 범위를 더 많이 확대를 해서 강성도 더 높였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전 모델 대비 뭐 강성이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를 몸으로 느낄 수 있느냐, 그 정도는 아닌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타보면 강성은 충분히 좋구나 라는 것은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한 강성은 기본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네, ES300H에는 2.5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2.5 4기통 가솔린 엔진은 158마력을 내고 전기 모터는 143마력을 냅니다. 그래서 이 158마력과 143마력을 그냥 합치면 301마력이 나오는데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출력이라고 해서 왜냐하면 이제 그 가솔린 엔진이 최고 출력이 나오는 그 포인트하고 전기 모터가 최고 출력이 나오는 포인트가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시스템에서 최고 출력을 낼 수 있는 것은 203마력이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 가속은 이 차체의 203마력짜리 엔진보다는 훨씬 더 강력합니다. 아무래도 전기 모터가 초반에 훨씬 더 많은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더 강력하긴 합니다만 350보다는 아무래도 가속력이 더 좋지는 않죠. 네, 그리고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장점 중에 하나가 전기 모터를 잘 활용하면 가속에서든 어떤 형태든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달리고 있다가 재가속할 때 그때 처음 막 출발하는 그 순간에 전기 모터가 힘을 보태면 가속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근데 전기 모터의 특성상 그 가속력을 꾸준하게 지속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주행하다가 뭐 추월하기 위해서 잠깐 차선을 변경해서 급가속한다, 그런 순간에는 가속력이 굉장히 좋은 거죠. 전기 모터 덕분에. 네, 그래서 전기 모터의 특성을 잘 활용하면 뭐 당연히 연비도 더 좋게 나오지만 뭐 가속감이나 그런 주행 어떤 특성도 훨씬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하이브리드 타보면. 네, ES가 하이브리드 모델이긴 하지만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얼을 돌려서 에코 모드, 그리고 노멀, 스포츠 모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요. 네,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 평소 에코 모드와 노멀 모드에서는 회전계가 표시가 되지 않고 에너지를 표현해주는 에너지 게이지가 노출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스포츠 모드로 바뀌면 회전계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 모드에서도 EV 모드는 사용이 됩니다. 사용이 되는데 근데 엑셀을 조금만 세게 밟으면, 노멀이나 에코 모드에서 이 정도 밟으면 엔진이 시동이 안 걸리고 그냥 EV 모드로 주행할 만한 그 정도로 살짝 밟아도 스포츠 모드에서는 바로 엔진 시동을 걸어서 좀 더 강력한 주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평상시에는 뭐 웬만하면 노멀이나 에코 모드로 주행을 하는 게 좋겠죠. 네, 이렇게 주행을 하다가도 엑셀에서 발을 떼면 바로 이제 시동을 꺼버리고 EV 모드로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라는 게 이게 정말 가끔은 가속을 막 하지만, 가속을 해서 그 속도를 쫙 올려놓으면 그 다음에 언젠가는 이게 계속 가속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항상 가속하고 나면 속도를 줄이게 되는데, 가속하느라고 에너지를 많이 쓴 것 같은데 속도가 올라가 있다 보니까 엑셀에서 발을 떼는 순간 그 올려놓은 그 에너지를 다시 이제 충전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탈 때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어떤 분들은 이게 너무 연비에 신경 써서 막 그 예민하게 그 가속 페달을 조절하고 하느라고 스트레스 받는다 라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요. 그냥 수시로 내가 평상시 타는데도 가끔 이렇게 쳐다보면 지가 배터리 충전하고 있고, 가끔 쳐다보면 엔진은 시동도 안 걸었는데 지가 막 차는 굴러가고 있는 거죠. 그럴 때마다 보면 이제 돈이 굳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서 하이브리드는 탈 때마다 되게 기분이 좋아지게 만드는. 네, 그리고 이게 은근히 승부욕을 좀 불러일으켜요. 뭐냐면 연비를 조금 더 높일 수 없을까? 이게 그래서 가능하면 엔진을 적게 사용하고 많이 주행하려고 자꾸 애를 쓰게 된다는 거죠. 이게 쫀쫀하게 기름값 조금 하게 그런 개념이 아니고 환경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일반적인 승용차들도 다 연비 운전을 하면 연비에 더 도움이 되는데, 이 하이브리드 차는 특별히 더 실제로 주행하면서 수시로 막 배터리 충전되고 시동은 안 걸렸는데 차는 달리고 있고 그런 느낌들을 볼 때마다 이게 승부욕이 자꾸만 생겨가지고 더 열심히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ES300H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 조금은 더 연비에 신경을 쓰게 되고, 이 차의 퍼포먼스가 얼마나 좋으냐, 고속에서 안정성이 얼마나 좋으냐, 이런 거는 조금 덜 신경을 쓰게 돼요. 이 차에 맞춰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이 차를 타고 있어 보면 리뷰를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수 없을까, 연비를 조금 높일 수 없을까, 이런 쪽에 자꾸만 관심이 가고, 이 차가 핸들링이 얼마나 좋지, 아니면 안정성이 얼마나 좋은가, 강성이 얼마나 좋은가, 이런 거는 확실히 덜 신경을 쓴다는 거죠. 그리고 직진 안정성 자체도 충분히 좋고요. 고속에서도 안정성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고속에서 급차선 변경을 한다든가 그런 정도에서 아주 단단한 스포츠 세단 정도의 강성을 확보하진 않죠. 이 차는 렉서스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많이 팔리는 세단이라는 걸 감안하면 사실 특성 자체가 그렇게까지 고도의 안정성을 요구하는 그런 수준으로 세팅을 하진 않습니다. 그 대신 굉장히 많이 편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세대보다는 살짝 더 단단한 느낌이 올라올 정도로 안정성이 조금 더 비중을 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스포츠 모드가 되면 확실히 엑셀 반응이 더 빨라져요. 그렇게 해서 좀 더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가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바꿔주고요. 수동 모드가 되면 이게 ES는 수동 모드가 D에서 수동 모드로 바꾸면 항상 4단으로 들어가는군요. 이게 현재 몇 단에서 거기서 1단 정도 낮춰서 들어가는 그런 모드가 아니라, 어차피 CVT이기 때문에 단이라는 개념 자체가 정확하진 않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단의 개념이랑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변속기를 수동 모드로 바꾸게 되면 4단으로 바뀌고, 그리고 3단, 2단 이렇게 내려서 좀 수동 모드를 제대로 즐길 수가 있다. 근데 수동 모드 특성도 이게 3단으로 바뀌긴 했는데 약간 CVT 같은 그런 특성이 그대로 나오긴 하네. 살짝 남아있긴 하네요. ES300H는 고속도로 연비나 시내 연비나 크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그런 모델인데요. 복합 연비가 이 정도면 굉장히 좋죠. 실제로 지금
며칠째 계속 시승을 하고 있는데 연비가 17km, 네, 17km 이상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장거리 주행도 조금 하고 또 시내도 많이 다니고 있는데 조금만 신경 써서 주행을 하면 뭐 17km 이상은 충분히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러면 하이브리드 차는 어떻게 운전해야 연비를 더 높일 수 있느냐? 근데 기본적으로는 다른 차들이랑 원칙적으로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급제동하지 않고 급가속하지 않고 부드럽게 가속하고 부드럽게 주행만 해주면 사실 운전자 몰래 지가 알아서 수시로 그냥 뭐 배터리 세이브 해주고 또 전기 모터 써주고 하면서 지가 알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부드럽게만 주행해주면 충분히 연비는 많이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차들은 그렇게 부드럽게 주행을 해도 그 연비 게이지가 그죠? 트립에 나오는 연비 숫자가 올라가야만 내가 연비가 좋아졌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는 이 에너지 흐름도를 통해서 수시로 내가 이거 엔진을 껐네? 지금 배터리가 충전이 되고 있네. 지금 엔진은 켜지 않고 전기로 달리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수시로 보여주니까 연비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를 수시로 많이 인지를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장점이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가능하면 엑셀을 부드럽게 밟아서 처음에 엔진 시동을 걸지 않고 어느 정도 속도를 많이 높일 수 있느냐. 이 차 같은 경우는 한 시속 60km 정도까지는 엔진 시동을 걸지 않고 전기 모터만으로 가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같은 구간에서는 뭐 다른 차들도 천천히 출발하니까 그런 정도에서는 뭐 잘하면 60km까지도 가속하고 또 그 다음 신호까지도 엔진 시동을 걸지 않고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는데 또 조금 뭐 많이 빠르게 출발하는 차들이랑 섞여서 가려면 60km까지 올라가려면 조금 답답한 감이 있긴 있죠. 그렇긴 한데 최대한 처음에 엔진 시동을 걸지 않고 전기만으로 주행하는 구간을 최대한 많이 늘려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 모터를 많이 사용하려면 배터리에 많이 충전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수시로 배터리에 충전을 많이 시킬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도 또 중요하죠. 그래서 가속을 하다가 내가 굳이 엑셀 페달을 더 밟고 있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되면 빨리빨리 페달을 떼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언덕으로 올라가다가도 엑셀 페달에서 발을 떼면 그 탄력 가지고 조금 충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막 짜투리의 운동 에너지조차도 수시로 충전을 하기 때문에 충전하는 구간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는 게 좋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드럽게 출발하는 것 못지않게 부드럽게 정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급제동을 해버리면 주행을 하고 있을 때 가지고 있던 그 운동 에너지를 순식간에 0으로 다운을 시켜버리다 보니까 그 운동 에너지를 충분히 전기로 전환을 해서 충전할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브레이킹 과정에서 다 에너지가 다 손실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기 앞에서 멀리 보고 있다가 저기 앞에서 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미리 엑셀에서 발을 떼고 탄력 주행을 하고 탄력 주행하는 순간부터 바로 이제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제동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는 브레이크를 부드럽게 줄여서 부드럽게 브레이크를 밟아서 최대한 천천히 운동 에너지가 0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가지고 있던 그 운동 에너지를 최대한 많이 전기로 바꿔서 충전해 둘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수시로 충전을 하는 양을 많이 확보를 해둬야 그래야 또 에너지 전기가 필요할 때 그 전기를 많이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하이브리드를 타보면 출발할 때도 중요하고 또 정지할 때도 중요하고 그 두 가지들을 잘 관리해주면 최대한 전기를 많이 충전해 뒀다가 그 전기를 효과적으로 잘 사용해서 연비를 확실하게 높일 수 있다.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거 오락하는 것 같아요. 꼭 오락을 통해서 그 포인트를 조금이라도 더 높이려고 열심히 집중해서 운전하는 그런 모습을 아마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스트레스라고 그러면 타지 마세요. 그게 스트레스인 분은 하이브리드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연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운동 성능 좋은 차들을 타시고 나는 그런 것도 재밌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하이브리드를 적극 권장합니다.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이어서 하이브리드 타면 되게 재밌어요. 이 토요타의 충전 시스템은 브레이크를 밟는 정도에 따라서 충전되는 양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행을 하고 있다가 그냥 엑셀에서 발을 놓는 수준의 탄력 주행에서는
그 충전되는 양 자체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게 이제 게이지에 보면 차지 쪽으로 바늘이 내려오는데 탄력주행 때는 바늘이 살짝밖에 안 내려오는데 그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아보면 바늘이 밑으로 쑥 내려오면서 충전되는 양 자체가 많아진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이게 브레이크를 많이 밟아버리면 바늘이 바닥까지 떨어져 가지고 더 이상 내려가질 않아요. 이 충전되는 양 자체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감속을 할 때 최대한 오랫동안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서 그 바늘이 그 차지 쪽에 바늘이 바닥 쪽에 살짝 붙을락 말락 하는 정도로 충전되는 양을 최대한 늘린 상태로 오래 지속해주면 그러면 충전 양 자체가 많이 늘어나는 거죠. 실제적으로 보면 그 브레이크를 밟을 때 브레이크를 어느 정도까지 밟는 동안에는 물리적인 브레이크는 작동을 안 시킵니다. 도요타 시스템에서는 뭐냐면 그 전기 모터가 그 구동축이랑 연결이 되면서 구동축에서 일어나는 구동축이 이제 전기 모터를 돌리면서 저항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저항을 가지고 감속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저항을 그 저항값을 키워 가지고 충전을 많이 시키고,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어느 정도 살짝 깊이 밟으면 그 저항값을 키워서 충전을 많이 시키면서 어느 정도 감속을 좀 더 유도를 많이 하는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할 정도다 싶어서 브레이크를 더 깊이 밟으면 그때 갔어야 물리적으로 브레이크를 작동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멀리 보고 있다가 감속하는 기간을 길게 두고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서 물리적으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전만으로 충전의 저항만으로 브레이크를 오랫동안 작동하게 해주면 그러면 충전되는 양을 최대한으로 늘릴 수가 있다. 시스템이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 써서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이 하이브리드를 타게 되면 훨씬 더 연비를 많이 높일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엔진이 돌아가고 있는데도 지금 충전이 되고 있죠. 지금은 이제 분명히 한 개의 전기 모터는 지금 엔진과 함께 돌고 있는데 나머지 하나를 통해서 충전을 하는 거죠. 지금 엔진 효율이 제일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엔진 효율이 좋은 구간에서는 배터리에 충전을 미리미리 해둔다. 그래서 언제든지 원할 때 전기를 마음껏 갖다 쓸 수 있게끔, 그게 바로 도요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오늘 렉서스의 페이스리프트 된 신형 ES300H를 시승을 했는데요. 사실 뭐 디자인적으로는 큰 변화는 아니고 좀 더 세련된 느낌으로,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그리고 또 조금은 스포티한 감각으로 디자인이 바뀌어서 디자인의 변화에 대해서는 충분히 만족할 만하고요. 파워트레인의 변화는 없습니다. 단지 차체 강성이 좀 더 보강이 되고 또 LED 전구가 적용되고 이런 형태로 상품성이 개선이 조금 돼서 사실 큰 변화는 아니긴 합니다만, 마침 이 신형 ES가 론칭이 되고 또 제가 리뷰를 하기 직전 그 사이에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가 터진 겁니다. 사실 국내에서 디젤의 인기가 하이브리드보다는 훨씬 더 높죠. 그래서 연비가 좋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디젤이냐 하이브리드냐 그런 논란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디젤 쪽으로 훨씬 더 많은 무게중심이 쏠려 있었던 게 사실인데, 어쨌거나 하이브리드 모델 중에서도 도요타, 그리고 도요타 렉서스 중에서 ES300H는 시스템적으로든 상품성적으로든 정말 최고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기존에도 ES300H가 워낙 인기 있는 모델이긴 했습니다만 이번 디젤 게이트와 관련해서 하이브리드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높아지면서 ES300H의 인기도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